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며칠 전에 뭐가 있었죠? 이게 있었죠. 52회 주주총회가 있었죠. 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얼마를 받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배당을 주기로 했는데 이제 보통주는 주당 1932원, 그리고 우선주는 1933원. 뭐 거의 차이는 없네요. 1원 차이니까. 4월 지급이라니까 이제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이면은 삼성전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지금 1932원 하니까 약간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좀 이게 얼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퍼센테이지로 좀 계산을 해 본다면 뭐 한번 5만 원대에 사신 분들은 이게 계산해 보면은 한 3.8? 3.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 8만 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8만 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8만 원대는 좀 2%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 정도면 되게 엄청난 수익이죠. 주가 상승을 제외하고더라도 지금 이 배당 수익률이 쏠쏠합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배당을 늘려간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2023년까지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연간 9.8조 배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게 계획인 거죠. 이것은 일단. 그리고 2018년에서 2020년도에는 어떻게 했죠? 매년 9.6조 원을 배당을 지급했다. 과거 3년 이제 18, 19, 20 이렇게보다 뭐죠? 한 2천억 원 정도 늘렸네요. 한 2%, 2, 3% 정도 늘린 것 같아요. 그리고 3년간의 잉여 현금 흐름이 50% 내에서 자녀 재원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 환원하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지금 발표된 건 2020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이죠. 그리고 매출하고 그런 것들. 2020년도 번 돈을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받은 겁니다. 이 지금 2018년부터 2020년도에도 이제 9.6조 원씩 배당을 받고 이렇게 3년이 끝났을 때 만일 돈이 남았다. 본인들이 계획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이 남았다? 그럼 그 돈을 또 어떻게 했다? 뭐 주주에게 환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를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 50% 정도. 그러니까 뭐 2023년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특별 배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특별 배당 뭐 발표한 것처럼 2023년에도 특별 배당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매출을 많이 올리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돈이 많이 있을 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뭐 가능한 이야기겠죠. 근데 저는 충분히 2023년에도 이런 특별 배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현금 흐름표를 잠시 살펴보면은 이게 지금 배당으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16년도에는 3조 정도 배당으로 지급됐고 17년도에는 뭐 한 6조 8천억 원, 7조 가까이 지급됐고 18년도에는 10조. 이때 굉장히 많았네요. 19년도에도 뭐 9조 6천억 원. 아까 9조 6천억 원 말씀드린 거 있죠. 그리고 20년도 9조 6천억 원. 배당 지급이 꾸준하게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배당 지급이 어떻게 되죠? 점점점 이렇게 좀 증가하는 것 같죠. 16년도에도 17년도 확 증가하고 이렇게 증가했다가 요런 한 그래프를 그린다면 뭐 한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정도 지금 2023년까지 어떻죠? 또 살짝 증가한다는 거죠. 배당 되게 좋다. 뭐 많이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야 이거 돈을 다 주고 나면은 그러다 삼성전자 문 닫으면 어떡해? 약간 좀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삼성전자는 이게 지금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얼마나 들고 있냐? 지금 한 29조 3천억 원 정도? 거의 뭐 그냥 30조를 현금으로 들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유지해 왔어요. 이게 16년도부터 거의 32조, 이게 17년도 30조, 18년도 30조, 19년도 거의 27조, 이때 좀 투자가 있었죠. 다시 좀 올라가서 30조, 거의 30조 정도를 현금으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무너질 거는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배당을 많이 주니까 좋은 건 알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런 예금이나 적금보다 좋은 걸 넘어서
어떻다?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 정기 예금, 적금도 비슷할 거예요. 3년 들면은 얼마죠? 1.77%. 이것도 아마 카드 가입하고 가입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금 떼고 물가 상승률 계산한다면 어떻죠? 사실상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는 뭐죠? 마이너스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아까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가요? 이거보다 최소 1% 정도 높죠.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은행이 더 안전하지 않냐? 여기는 5천만 원 이제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해주죠. 이 자세하게 들어보면은 이 삼성전자가 훨씬 더 저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은 우리가 어디다 돈을 맡길까요? 은행에 돈을 맡기죠. 그러면 은행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까요? 옆집 아저씨, 그게 옆집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가 될 수도 있죠? 자영업자, 그리고 또 일반 직장인, 아니면 어디 이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아파트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빌려줍니다. 이제 우리가 맡긴 돈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를 한 6%, 4%, 7% 받아서 우리에게 의자를 얼마를 주죠? 1.7% 약. 네, 사실상 안 주는 거죠. 중간에 한 4화에서 많으면 한 10%를 본인들이 낼름 먹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이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담보 잡은 아파트 혹은 옆집 아저씨 혹은 자영업자, 직장, 중소기업,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거쳐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삼성전자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안전할까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안전할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옆집 아저씨가 망하기 쉬울까요? 자영업자가 망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망하기 쉬울까요? 답이 나왔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망하기가 쉽겠죠. 일반 사람이 직장을 잃기 더 쉬울 테고, 중소기업이 더 망하기 쉬울 테고, 자영업자가 더 망하기 쉬울 테고, 옆집 아저씨야? 모르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망할 확률?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을 거예요. 결국 뭐다? 삼성전자가 더 안전하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거를 예금이나 적금 들듯이 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이게.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돈을 내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죠. 차라리 집에 금고에다 현금 넣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진짜. 옆집 아저씨한테 빌려줘봐야 뭐해요. 옆집 아저씨 욕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주식이니까 이제 여기서 산 사람들은 좀 말이 많겠죠. 이제 이렇게 계속 샀다면은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차익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배당 수익률을 생각했을 때 어떻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 뭐보다? 예금이나 적금보다. 이번에 우리 돈 많이 받았으니까 저는 돈 좀 받아서 그 돈으로 다시 삼성전자 투자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스노우볼 효과 있잖아요. 그걸 누릴 수 있으니까 시간 많이 쓰니까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저의 개인 이야기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